초창기에 사진을 많이 모아야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네. 과정에서도 제 변을 직접 찍다가 핸드폰을 한번 떨어뜨린 적도 있었고. 정확하게 그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나요? 물리적인 접촉이 당연히 있었겠죠. 정확하게? 예, 있었겠죠. 그 친구랑 방수 기능이 있긴 했습니다. 방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방변 기능이 없었잖아요.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역시 물리학을 하신 것 같다. 몸이 거의 물리다. 네, 피지컬이 지금 거의 연구자 중에 이런 피지컬 제가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거든요. 운동을 좀 많이 원래 하세요? 예, 3대 500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예, 3대 500을 뭐 그래도 한 번은 도전을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허리가 다친 적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엔 좀 안 하고 있고. 와. 이게 진정한 물리. 이게 진짜 물리학자다.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스탠포드 대학 의과대학에서 지금 강사로 재직 중인 박승민이라고 하고요. 3주 전에 이그노벨상을 한국인으로서 5번째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변기를 가지고 제가 질병 진단을 할 수 있는 거를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 박사님하고 인연이 이제 SBS 다큐멘터리를 네. 아. 촬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11월에 나옵니다. 되게 재미있는 주제로 이제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메인이 되는 이 스마트 변기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히 다뤄요. 다루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저희 채널에서. 네, 그래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나중에 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 올해 이그노벨상 수상자분들이 진짜 쟁쟁해요. 코털 수, 양쪽 개수 똑같은지 세신 분도 계시고, 죽은 거미로 뭐 들어올린 분도 계시고, 젓가락으로 먹으면은 소금이 없는데 짜게 느껴지는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 와중에 한국인 과학자가 이그노벨 공중보건상을 받은 거죠. 대단합니다, 진짜. 예, 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박승민 박사님 모셨는데요. 원래 하고 계신 연구가 어떤 거죠? 예, 학부 때는 물리학 전공하다 보니까 가장 관심이 많았었던 게 이제 뭐 상대성 이론, 우주론, 천체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어허. 근데 살짝 꿈을 접고 박사 때는 응용물리를 전공을 하게 되고 아. 그때 이제 미세유체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뭐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세상사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학문이기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드리자면은 잉크젯 프린터의 노즐, 임신 진단 키트 그런 거 다 미세 유체의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박사 후 과정은 이제 버클리에서 질병 진단 칩, 예전에 테라노스 아시죠? 테라노스. 예, 테라노스가 원래 하려던 거를 그때 이제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게 됐어요. 진행했던 게 이제 HIV, 말라리아, 결핵균 그거를 이제 피 한 방울로 진단할 수 있는 그 기기를 만들어 보자라고 네네. 시작을 했는데 뭐 잘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거기서 많은 경험을 쌓아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암 진단 킷을 만들어 봤어요. 순환 종양세포라고 있는데 혈액 속에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암세포들이 있습니다. 둥둥 떠다니면 그거 자체가 전이를 일으키는데 추적하는 그 칩을 만들어서 이제 2016년에 논문이 나갔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작은 걸로 굉장히 많은 걸 한번 검출해내고 맞습니다. 뭐 진단하고 이런 거잖아요. 예, 예.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그노벨상을 타신 주제도 관련이 반드시 돼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혈액 관련된 일을 했잖아요. 네. 근데 혈액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결국에는 혈액을 뽑으려면은 바늘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걸 뭐 매일 뽑으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그렇잖아요. 뭐 네. 병원 갈 때만 뽑지.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 가지 큰 질문을 던집니다. 현재의 헬스케어가 네. 정말 맞는 헬스케어인가? 어. 왜냐면 현재 헬스케어는 아프면 고쳐주거든요. 아프면 네. 고치는 게 과연 맞나? 혹시 편작이라고 들어보셨는지? 편작? 사망 오제 때 얘기거든요. 편작이 3형제가 있었는데 3형제 다 의사였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편작은 막내였고요. 근데 편작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왜냐면 어떤 병이든 거기 가면은 다 고쳐줘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황제가 불렀대요. 예. 편자가 3형제가 다 저 의사라고 들었다. 어허. 누가 의술이 제일 뛰어나느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편작이 하는 말이 제 의술이 가장 못합니다. 둘째 형은 병의 조기 진단을 할 수 있어서 빨리 고쳐서 사람이 많이 아프지 않게 하고 어. 첫째 형은 아프기도 전에 그 아픈 증상을 다 고쳐버려서 아프지 않게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작이 가장 유명한 이유는 가장 드라마틱하게 상태를 바꿔놓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유명합니다. 정말 직전에 이제 가장 심해지기 직전에 고치니까 네네. 미리 고치는 좀 예방을 하는 쪽이 훨씬 더 네. 나보다 위다. 예. 요새 이제 의료계 진행 방향이 병이 나서 고치는 그런 부분보다는 프리벤션 쪽에 이제 더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화가 될 거라고 이렇게 미래학자분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세요. 예. 100년 내에는 이제 모든 진단기기들이 수술기기나 진단기기들이 집 안으로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제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 된 거예요. 아픈 게 벌어지기 전에 네, 맞습니다. 미리미리 조금 정리하자.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냐라고 물어보시면 네. 물론 이게 제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어허. 그 같이 원래 코-노미네이트 되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데 샌집 샘 갬비어라는 지도 교수님이신데 네. 그 분이 20년 전부터 거의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아이디어가 있으시다고 가는 학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셨거든요. 아, 이거 중요하다. 예, 맞습니다. 이거 밀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분도 같이 이렇게 노미네이트 되셨는데 그 저희 첫 번째 논문이 나가고 나서 3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지도 교수님이? 예, 지도 교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좀 있으셨나 보요. 아닙니다. 연세도 58세에 돌아가셨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또? 그게 이제 교수님께서 암 진단의 거의 최고의 대가셨어요. 네네네. 그 PET라고 하죠. 양전자 단층 촬영하는 그 예. PET의 거의 선구자적인 분이셨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암을 조기 진단을 못 하셨어요. 남들 도와주다가 네, 맞습니다. 자신의 몸을 못 챙겼구나. 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근데 또 이게 이그노벨상은 노벨상하고 다르게 추서가 가능합니다. 돌아가셔도 이게 가능한 거예요. 노벨상은 돌아가신 못 받지만 네네, 이거 맞습니다. 노벨상 가능하다. 추서가 가능해서 같이 이렇게 저희가 노미네이트 됐는데 사모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같이 노미네이트 됐는데 받으시겠냐. 그랬더니 정중하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사모님은? 네, 사모님께서는 그 교수님께서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게 라디오 케미스트리라고 하죠. 그 PET 할 때 양전자를 만들기 위해서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하거든요. 네. 불소에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해요. 글루코스에 산소 하나를 대체를 하면 이제 그 불소가 되거든요. 글루코스가 암에 축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와버그 이펙트라고 해서 암에 이렇게 계속 글루코스가 축적이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를 달아주면은 그 방사선 동위원소가 계속 방사선을 내면서 감마선으로 붕괴를 하거든요. 그 감마선을 이제 추적을 하면은 암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게 그 양전자 단층 촬영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랩 자체가 그런 케미스트리에 특화되어 있는 랩이었어요. 근데 제가 엔지니어다 보니까 처음으로 이제 엔지니어가 조인하게 되고 근데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시다고 그래서 제가 2016년에 이 프로젝트를 한번 맡아서 스마트 변기 프로젝트를 한번 맡아서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2023년 2월에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GEEF라는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하신 거거든요. 이게 글로벌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는 자리인데 변기에 대해서 새로 세션을 만들어서 저를 초대를 하셨어요. 근데 저기서 이제 같이 보이시는 분이 연세대학교 이현경 교수님, 울산과기대학교의 조재원 교수님. 그분들이 이제 똥보니 제도라고 해서 변을 디지털 화폐로 만들자. 라고 그거 주장하셨던 분이십니다. 변트코인. 예, 변트코인. 와우. 예. 그다음에 마지막에 계시는 이제 김기남 상무님은 이제 삼성종기원에 계신데 그 예전에 삼성종기원에서 게이츠 파운데이션하고 협업을 해서 리인벤트 토일렛이라고 해서 그 제3세계 국가를 위생을 위한 화장실을 발명을 했었습니다. 저분도 화장실 전문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화장실 전문가들만 모여 있는 게 어벤져스. 어벤져스입니다. 저분들이 화장실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상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헬스케어였고 박사님이 약간 포지션이 약간 그 헐크 쪽이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쵸, 헐크 그쵸, 쪽이었습니다. 그쵸. 네. 초창기에 이제 개발할 때 일화들이 좀 있어요. 네. 일화들이 뭐였냐면은 변기를 개발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소변하고 대변을 만져야 되거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네네. 저희가 이제 팬텀이라고 그래서 가대변. 네, 가대변입니다. 진짜는 조금 네, 맞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미테이션 변을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제 인터넷에서 초코파이 똥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전문가죠, 만드는 게. 저도 예. 많이 만들어봤고. 예, 초코파이 똥.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 똥처럼 이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네. 거의 장인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네. 실제 변보다 더 변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변 분해 실험을 좀 해봤거든요. 이게 약간 비슷한가요, 근데? 변보다는 좀 딱딱합니다. 그쵸. 변 같은 경우는 근데 얘네들은 어쨌거나 한번 그 혹독한 환경을 걷고 나온 애들이라 네네, 맞습니다. 애들이 좀 기강에 잡혀 있는데 초코파이 똥은 이게 손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쵸. 화학적인 뭔가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런 일화도 있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초창기에 사진을 많이 모아야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네. 과정에서도 제 변을 직접 찍다가 핸드폰을 한번 떨어뜨린 적도 있었고 정확하게 그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나요? 물리적인 접촉이 당연히 있었겠죠. 정확하게? 예, 있었겠죠. 방금 나온 따뜻한 친구랑 맞습니다. 내 폰이 물리적인 접촉을. 왜냐면 이게
운이 좋으면은 물 쪽으로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근데 기분이 좋진 않은데 네, 방수 기능이 있긴 했습니다. 방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방변 기능이 없었잖아요. 방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되게 소중한 경험이 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연구 참여자를 모으는데 네. 주의사항을 써놔야 돼요. 아, 핸드폰을 조심해라. 예, 핸드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떨어져도 저희가 배상하지 않는다. 그게 또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행동 양태를 보거든요. 변을 보실 때. 핸드폰을 오래 보고 계시면 오래 앉아 계시잖아요. 맞아요. 화장실에서 또 게임하면 진짜 큰일 나요. 변기를 앉으셨을 때 3분 안에 첫 변을 못 보시면은 대장하문 외과 선생님의 조언은 당장 끊고 이렇게 걷고 와라. 한 10분 정도. 알람 사운드가 좀 나오게 좀 디바이스를 해놨어요. 요새 게임 하면은 1시간 지났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3분 지났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기능도. 요겁니다, 요거. 예, 이게 변기가 스탠포드 대학교 의과대학 내에 있는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기 자체가 아늑한 방 안에 있어요. 이게 이제 연구 참여자가 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설치를 해야 되고 연구 참여자가 끝내면은 빼내야 돼요. 왜냐면 이 안에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물론 이게 위를 향하고 있지 않고 아래를 향하고 있긴 카메라가 하지만 있지만 예, 응아만 찍는데 네. 0.5초마다 저희가 그걸 프레임별로 찍어요.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다 받고 그다음에 스탠포드 연구윤리위원회에 허가를 받아서 진행한 프로젝트고요. 그러니까요. 스마트 변기, 그냥 일반 변기처럼 생겼네 하셨는데 실제로 일반 변기에 비데처럼 설치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저 변기 자체를 다 개발하시는 게 아니라 네. 비데처럼 이렇게 설치하는 형태예요. 그리고 저 안에 빛이 나오죠. 왜냐? 맞습니다. 어두우면 안 찍히잖아. 네. 그러니까 라이트를 딱 켜주면서 카메라가 딱 그리고 어떤 분들은 물에 비치지 않을까. 우리 홍주 교수님이 바로 지내요. 네. 그래서 반사되는 경우를 저희가 상정을 해가지고 각도별로 저희가 다 찍어봤어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있으면 거의 심한을 가지고 정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메라 변 튀면 난감할 때. 이 이야기는 또 모르는 얘기인데. 예, 요거는 한 리뷰어 한 분이 어. 헬리콥터 이펙트라는 게 있다. 그 직접 헬리콥터 이펙트라고 하셨어요. 이게 뭐죠 지금? 그 헬리콥터처럼 다다다닥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근데 카메라랑 어떤 인관계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물질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그래서 푸드득 때문에 만약에 오염이 되면 어떻게 되냐. 예. 제가 이제 현실적인 예를 하나 들려드리자면 미국에 있는 저희 집에 22년 2월 16일부터 설치를 해서 86일 정도 되는 기간을 제 모든 배변 활동을 기록을 해봤어요. 그중에 소변 대변을. 헬리콥터 몇 번이었죠? 헬리콥터가 수도 없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뭐 헬리콥터 승강장이네요. H야. 거의 H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카메라 오염 때문에 중간에 관둔 적이 없어요. 그 비대 안쪽에 설치가 돼서 거기까지 하려면은 이제 좀 각도가 그거는 거의 저격을 하지 않는 이상. 맞습니다. 거의 저격. 포커스가 안 잡힌다. 아니면 뭐가 묻어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냥 세척을 사용자한테 세척을 아하. 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도 핸드폰 카메라를 보면 뭐 커 보이지만 네네. 그 요만한 구멍으로 찍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거기에 정확하게 딱 떨어져야지 이제 맞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지. 성분 검사 아니면 영상 판독인가요? 이거는 사실 예, 또 맞습니다. 하시는 많으시죠? 엄청나게 예. 많습니다. 성분 검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변을 잡아야 돼요. 잡아야 세변하고 대변을. 이거를 누가 관리를 해줄 거냐. 그렇죠. 건강한 사람들한테 저희가 이걸 보급할 계정인데 건강하신 분들이 과연 이거를 맞아, 이만한 노력을 드릴까? 황선님 좋은 질문 나왔는데 휴지에 대해서 지금 질문 나왔습니다. 휴지. 네네. 근데 지금 이게 또 휴지도 굉장히 또 고려를 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휴지가 굉장히 중요한 키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휴지가 언제 들어왔냐에 따라서 저희가 변을 언제 끝냈느냐. 그쵸. 내가 언제 마무리하느냐. 예, 와우. 맞습니다. 그래서 휴지가 저희가 일종의 제시는 그 결승선인 거예요. 그쵸. 톡! 그럼 찰칵! 인공지능이 그걸 판별을 해주고요. 최재현 교수님, 최고 속도 얼마인가요? 변 속도를 말하는 것 같은데. 변속도. 최저 속도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변 떨어지는 속도를 다 캐릭터라이즈를 해봤는데 이게 그러면 출발부터 끝까지? 예, 항문부터 문까지. 하나가? 한 덩어리가? 예, 한 덩어리가. 최저 속도 얼마냐고요? 최저 속도는 120초까지 봤습니다. 120초 걸려요? 예, 그러니까 물고기예요? 물고기? 아니, 대롱대롱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달고 수영하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희는. 이게 진짜. 된다고? 2분이 된다고? 2분이 달려 있어요.
이거를 굉장히 통계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어요. 예. 이 변 떨어지는 시간을 예. 초로 다 계산을 해봤을 때 이게 로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라가요. 그 2초 정도의 에버리지가 형성이 되고요. 120초까지 이렇게 크게 테일이 이렇게 형성되는 로그 노멀이 딱 그거는 거의 이제 물이 이렇게 타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크로마토그라피처럼 올라올것 같아요. 이렇게 예. 딱 닿는 순간에 약간 그 ET처럼 이렇게 딱 닿는 순간에 물이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네, 맞습니다. 다시 엉덩이로 인젝션이 되지 않는. 인젝션 되었고 제가 또 한 가지 또 가슴 아픈 경험이라고 할까요? 좋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네. 이 정도 프로젝트의 논문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팀도 되게 좋았어요. 팀도 뭐 소화기내과 교수님도 계시고 예. 비뇨기학과 교수님도 계시고 심지어 유전체 학과에서 최고 권위자까지 저희가 이제 팀으로 모셔서 팀을 만들어서 연구 과제를 신청을 했어요. 미국 내에서. 그 NSF라고 하는 내셔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콜이 있었습니다. 스마트 커넥티드 헬스에 관련된. 예. 그래서 저희 스마트 변기가 되게 좋겠다라고 해서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2년 연속으로. 거부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진짜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배설물은 거의 전 세계에서 타부시 된다. 여기에 대한 좀 심도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딱 왔어요. 무슨 증거를 얘기하는지 뭔가 모르겠지만 약간 이게 너무 강력한 주제다 보니까 네네. 보완할 만한 장치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좀 너무 금기시되는 주제다 예. 보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추진했던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거는 스마트 화장지였거든요. 그 체변봉투 해보셨죠, 예전에? 해봤죠. 그걸 병원으로 보내시면은 하시는 분들이 변을 꺼내서 이제 그 암 진단 킷이 요새 있어요. 네. 그 변을 이렇게 약간 명암만한 사이즈의 종이 위에 올린 다음에 스미어라고 하죠. 이걸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약간 이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 얇게 이렇게. 네, 얇게 만들어야 돼요. 그 위에다가 디벨로퍼라는 그 에탄올하고 과산화수소를 딱 떨어뜨리면은 이게 파랗게 변하면 그 안에 이제 피가 있는 거예요. 피가 있으면 거의 이제 이게 되게 안 좋은 안 좋은 증거. 거죠 이게 혈변인데 혈변. 맞습니다. 혈변. 그래서 그거를 스마트 변기에서 구현을 해보려고 저희가 NSF에 한 게 뭐였냐면은 예. 스마트 화장지에 그 아까랑 똑같은 물질을 집어넣고 닦으실 때마다 이제 스키드 마크가 쫙 나오잖아요. 스키드 마크가. 스키드 마크 아시죠? 네. 예, 그겁니다. 스키드 마크. 예, 그래서 변기에 버리면은 저희는 딱 그거를 이제 저희 비전으로 보고 있다가 저기에다가 이제 디벨로퍼를 바로 쏴주는 그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하겠다고 NSF에 보냈어요. 스키드 마크. 거기서 또 나왔던 리뷰어의 커멘트 중에 하나가 예. 그러면 여성 생리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네요.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논의를 안 했으니 점수를 깎겠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스마트워치가 이제 월경 주기까지 다 그쵸. 추적을 하는데 요거를 이거 세팅해서 연동하면은 맞습니다. 계산이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단지 안 써놨다라는 근데 이유로 그거 가지고 그건 좀 심하네요. 이거는 그냥 의도적이었네. 싫어하신 거예요, 그냥. 그냥 싫으네. 그냥 싫은 거네.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제 구글 프로젝트 베이스라인이라고 예.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베이스라인이라고 지금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네. 단일 사상으로 학계에서 가장 큰 펀딩이라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이게 700 밀리언 달러. 700 밀리언 달러 하면 하나로 한 1조 원 정도 될 거거든요. 1조 원 정도 되는 프로젝트였고 저희 10,000명을 건강한 사람들을 모아서요. 이 건강한 사람들을 4년 동안 추적 관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이 어떻게 아픈 상태로 가는지 알아보는 프로젝트가 이 프로젝트였고요. 요 과정을 한번 알아보자. 네네네. 그럼 분명히 좋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예, 예. 쓸만한 것들이. 네. 스탠포드에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 아이디어 내신 분이 저희 지도 교수님, 그 센집 생 갬비어 교수님이셨고 제가 이 프로젝트 안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여기 3,000명분의 데이터를 받아서 제가 분석을 좀 했었어요. 예. 근데 요거에도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은 저희가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데 하루를 빼고 와서 건강검진을 다 받아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좀 소득이 높으신 분들만 오신 거예요. 이게 가능한 분들이. 예, 가능한 분들이. 그렇죠. 진짜 좀 그걸 가능한 시간적 여유를 낼 수 있는 분들이 맞습니다. 오시니까. 그러다 모집단이 보니까 조금 이렇게 편중되겠네요. 예, 조금이 아니고 완전히 편중이 됐습니다. 이게 부자들만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나중에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 소득 중위값을 저희가 계산을 해봤는데 네. 200K. 그러니까 200K면 거의 2억 6천 정도. 진짜요? 그러니까 평균 소득이 2억 6천 정도. 너무 상류층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는 그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건강한 상태가 어떻게 질병 상태로 진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렇군요. 솔직히 여기에 10,000명
의 가정에 저희가 이 10,000개의 디바이스를 뿌리는 게 저희 원래 목표였어요. 그렇군요. 원래 목표였고 예.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저희 지도 교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다 무의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코로나도 터져버렸고요. 그럼 또 차근차근 이제 이번 그 이그노벨상 수상을 기점으로 또 여러 가지 또 쌓아가셔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책을 한 권 집필하고 있습니다. 이게 책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죠. 예, The Throne Revolution. Throne이라고 뭐 Game of Throne 할 때 그 트론인데요. 그렇죠. 예. 예, 그 자리의 혁명, 자리의 아니면 혁명. 좌석의 혁명. 그다음에 Smart Healthcare Innovation in Toilet인데요. 이게 앞 글자만 따면 SHIT라고 예, 쉐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책 제목이 이미 똥이에요. 네, 예. 맞습니다. 책 제목이 똥이고요. 너무 좋아요. 네. 제가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이 프로젝트가 오면서 저한테 준 교훈, 그 다음에 과연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었고요. 나사랑 협업한 이야기,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랑 협업한 이야기들도 다 했었고, 제 개인적인 똥에 얽힌 그런 일화들을 좀 소개를 했었어요. 어허.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자면 예. 헬리콥터? 헬리콥터랑 좀 관련이 있어요. 예, 좋습니다. 아, 이거 완전 망가지는데. 괜찮아요. 때는 이제 2000년이었어요. 2000년인가 2001년인가 그래서 6호선이 막 뚫렸을 때. 네. 저희 동생네 부부, 그때는 이제 연인이었죠. 그다음에 저희 부부, 연인이 네. 더블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네. 삼겹살 파티를 했어요. 삼겹살 먹은 것에서 이미 느낌이 와요. 예, 삼겹살을 먹었는데 네. 저희 집이 이제 화랑대역 근처라서 네. 화랑대역에서 딱 내렸는데 이제 급동 신호가 온 거예요. 더블 데이트하는 중요한 순간에. 아, 더블 데이트에서 이제 와이프들은 아. 다 갔고 아. 저랑 동생이랑 이제 집에 가는 도중에 다행이네요, 그래 다행이네. 예. 네.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 앞에서 이제 다리가 꼬이기 시작한 거죠. 더 이상 이제 갈 수가 없는 상황. 아, 그리고 그때가 6월이었어요. 되게 더웠어요. 막 땀은 삐질삐질 나지. 보니까 이제 화장실이 이제 남자 화장실 이쪽, 중간에 이제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남자 화장실을 가려면 10발자국 이상을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 네. 화장실보다. 네. 그래서 장애인 화장실을 문을 열려 있었어요. 아. 근데 불은 꺼져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죄송하게도 아. 장애인 화장실을 썼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물론 이제 문을 닫을 그 겨를도 없어서 왜냐면 막고 있어야 되니까. 아, 그 땀은 이렇게 흐르죠. 네. 껌껌하죠. 예. 그리고 변기 앞에 가서 바지를 내리고 앉음과 동시에 이제 폭발을 시켰는데 네. 따끈한 거예요. 뚜껑이 닫혀 있었어요. 뚜껑이 딱 쳤구나. 나중에 보니까 영화에 똑같이 이거 만드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변기 뚜껑을 탁 올리면서 앉는데 앉는데 튕겨서 다시 맞아요. 내려와서. 근데 저는 닫혀 있는 상태에서 그걸 못 보고 그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예, 그게 하나가 있었고요. 예. 예, 그리고 요 사진, 지금 마지막 사진은 제가 생각하는 사람 앞에 직접 변기를 가져가서 찍었어요. 네. 근데 이 과정도 좀 되게 좀 재밌는 게 저한테 이제 1분짜리 그 수상 소감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셨거든요. 네. 네. 좀 어떻게 좀 특이한 방법이 없을까라는 좀 고민을 하다가 다행히 스탠포드 안에 이 동상이 있는 거예요. 이 동상이 제가 알기로는 11개까지 진품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 박물관 관장님께 그냥 다짜고짜 이메일을 드렸어요. 제가 상을 받게 됐는데 여기 앞에서 찍고 싶다. 흔쾌하게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흔쾌하게 허락을 하셔서 변기를 들고 와서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그노벨상이 아시겠지만 스팅커라고 불리는 생각하는 사람이 넘어져 있는 거를 맞아요. 네. 심볼처럼 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랑 잘 맞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가서 찍게 됐죠. 사실 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연구 주제입니다. 네. 예, 과거에 이제 코로나19가 굉장히 확산세일 때도 그 침습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위험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프고 예, 그러다 보니까 침습 방식이 아닌 게 없나 했을 때 이 변에서도 이제 코로나균이 검출이 됩니다. 제가 코로나 검출 화장실에 대해서도 논문을 맞아요. 2022년에 제가 냈었어요. 봤습니다. 예. 그래갖고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되게 자세한 내용들이 또 많이 있는데, 네. 또 재밌는 이야기 이 정도로 하고, 보다 자세한 얘기는 좀 SBS 특집 다큐멘터리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